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매운 매연 냄새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매캐한 매연 냄새라고 하는데요.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매운 매연 냄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2011년식 스포티지 R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6개월 전 흡기 클리닝과 이지아를 갈았습니다. 요즘 매운 매연 냄새 때문에 일반 캣센터에서 딥페프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37만원 주고 했지만 증상 같음. 클리닝 한 데서는 검정 매연이 안 나온다고 기아 갈아내요. 고민하다 딥페프 재생으로 갈았지만 또 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크랙 간 것 같다고 해서 인젝터를 다시 커먼네일 전문점에 가서 다시 선봐야 되는가요? 이런 뜻이네요. 스캐너상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엔진오일 캡 열면 블로우 가스가 조금 나오는 건 인젝터 클리닝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이거는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 추측하신 거죠? 질문이 지금 11시간 전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었는데 뭐 때문에 이제 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답변이지만 참고해서 정비하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와 관계없습니다. CRDI라고 합니다. Common Rail 이렇게 부릅니다. CRDI 자동차들은요, 매운 냄새든 매쾌한 냄새든 이 매연 냄새가 납니다. 이 매연 냄새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매연 냄새의 주범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방 차원에서 뭐 흡기 클리닝이나 이자를 갈았다 했는데요, 흡기 클리닝은 오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젤 밸브는 부품이 고장이 잘 안 납니다. ECU가 이젤 밸브를 통해서 야 열어줘 하고 열어주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젤 밸브를 열어라 닫아라 라고 명령하냐? 들어가는 센서 값이 있겠죠. 이 센서 값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곧 무슨 센서 값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서 그 센서 값을 정상화시키면 이젤 밸브를 교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예방 차원에서 정비하셨다고 했으니까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매운 매연 냄새 때문에 일반 카센터에서 딥페프 클리닝과 인젝터 클리닝을 했다고 그랬었어요. 딥페프 클리닝은 매운 냄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클리닝을 하는 건 이해가 하는데, 냄새 때문에 또는 매운 거, 매캐한 냄새, 이게 바로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NOx입니다. 락스입니다. 락스 값이 많이 나오면 매운 냄새가 납니다. 곧 눈이 따갑기도 하고요, 숨쉬기도 곤란하고요, 심한 경우는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좁은 공간에서 시동 걸어 둘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좋지는 않은 거고요. 산소의 포화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건강에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요, 매연, 흑연보다는 낫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 보니까 추측으로 많이 하세요. 저는 추측 정비를 되게 싫어합니다. 비용 37만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딥페프 클리닝 약 20만원 이 정도 선, 나머지가 인젝터 클리닝 비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는데요, 인젝터 클리닝은 약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젝터는요,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인젝터가요, 공회전 시에 얼마 정도 압력으로 분사하는지 아십니까? 260바 속에서 분사합니다. 심하면 270바까지 갑니다. 공전시입니다. 공전시. 공회전시에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민다는 얘기는요, 인젝터 내부에 조금이라도 어떤 오염물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젝터의 외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부분이 연소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소실에 들어있고요, 피스톤은 이렇게 홈이 파져서 피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에는 피스톤 링도 들어가고요, 이 공간에서 이렇게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사가 된 연료가 잘못하면 여기 이런 부분에 그을음이죠, 카본이 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연료가 나오는 구멍에는 아무것도 안 낍니다. 인젝터 클리닝을 한다 그러면 주로 외관 클리닝이죠. 인젝터의 외부를 닦아내는 것을 클리닝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닦는 거와 냄새와 매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연 때문에 클리닝을 했다 그러면 뭐 잘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고요, 또 냄새 때문에 그랬다 그럼 그것도 잘하신 일입니다 라고 저는 해드립니다. 인젝터 클리닝 하는 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클리닝을 위해서, 정비를 위해서 클리닝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고요, 매연이든 냄새든 인젝터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좁은 구멍 속에서 분사되는데 그 구멍은 압력
압력이 세기 때문에 뭐 공전시에 지금 이 정도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급 가속을 하게 되면요 900에서 약 1500바까지 올라갑니다. 얼마 정도 아십니까? 1500바면 일단은 1바는요 1기압 정도 됩니다.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입니다. 1기압. 우리가 말하는 대기압. 그 정도니까요. 1바는 이 정도 된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낮죠. 0.98바니까요. 그러나 0.98이면 뭐 0.02 정도 보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바의 압력이 1기압인데 우리가 물속에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바닷물 속에 있어요. 요게 10m를 간다. 얼마씩 올라가냐? 1기압씩 올라갑니다. 1기압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씩 올라갑니다. 그럼 20m 들어가면 2기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지금 대기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1기압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저 무중력 상태인 저 달나라 올라가면 6분의 1이라고 그러죠. 중력이 6분의 1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 6분의 1의 중력 속에 올라가면 숨쉬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우주인들이 걷거나 뭐 거기서 뭘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커먼레일 자동차에서 연료 분사 압력을 보면 공전시에 이 정도인데 가속을 하게 되면 900에서 1500바 더 심하게 올라가는 차도 있습니다. 2000바까지 올라가는 차도 있는데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인젝터의 관 속에는 오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젝터 클리닝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는 굳이 필요 없는 일이고요. 하고자 한다면 그냥 하십시오. 뭐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속에 내장을 청소는 못해도 겉에 목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닦아줘서 나쁠 건 없을 테니까 닦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서 냄새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클리닝 했다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클리닝 한 곳에서 검정맨이 안 나오니까 괜찮다. 기아 가라. 뭐 기아 가도요.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냄새에 대한 거는 못 잡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는지를 그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젝터도 갈아본다, 고압 펌프도 갈아본다, 동화샤도 갈아본다, 엔진 오일도 간다 등등등 다양하게 일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왜?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돈을 써요. 그렇다고 해서 정비가 안 되느냐?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권영호까지도 못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남들은 못하는데 당신은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저는요. 다만 자동차의 증상에 따라서 정비가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고민하다가 DPF 재생으로 갈았지만 또 갔습니다. 신품을 갈아도 안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선생님은 교환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그래 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바꾸신 거네요. 오케이. 인젝터를 다시 커먼레일 전문점 가서 손봐야 되는 건가요? 커먼레일 전문점에 가셔도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갈 곳 없습니다. 정비할 곳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스캐너상 이상이 없다라고 했죠. 아닙니다. 스캐너상 이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스캐너에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찾을 뿐입니다. 스캐너상에서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상 없다고 한 거는요 고장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장 코드가 없다. 그래서 이상 없다. 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고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고장 코드가 떴으면 뭘 잡으실 건데요? 한번 볼까요? P1191, P1120, 1120 이게 지금 커먼레일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장 코드인데요. 또 P1181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고장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장 코드가 있는 자동차들이요. 지금 권영호 TV의 채널에 가면 고장 코드와 관련된 진단과 하여튼 정비 사례입니다. 그런 거를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고장 코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침 오늘 또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안 주셨더라면 세브링 자동차에 대한 스캔 데이터 분석, 고장 코드와 스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어떤 걸 정비했는가 그 내용을 지금 영상으로 화하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질문 주시는 통에 그 세브링은 또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쯤 하든지 모레 하든지 한번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캐너상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데이터를 볼 줄 모른다. 바로 이겁니다. 이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고장 코드가 없으면 이상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선 본론으로 가기 전에 하나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정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정비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데서 뭘 교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비를 원하십니까? 교환은 정비라고 저는 안 봅니다. 물론 어떤 노하우적인 기술, 숙련자만이 가지는 기술 그런 뭐가 필요하다면 정비라고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젝터를 바꾼다. 이건 아무나 바꿀 수 있습니다. 고압 펌프를 바꾼다. 아무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정비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진단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또 제가 뭘 작업 중에 손가락을 뱄어요.
그러면 이걸 병원에 갈 것이냐 내가 처리할 것이냐 이건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뱄는데 가만히 보니 뭐 괜찮아, 소독하고 밴드 붙이고 해서 지혈시키고 이러면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찢어졌어요.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병원 가야 되겠죠. 꿰매야 될 테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교환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비사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단순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 눈에 보이는 나사 몇 개 나사 풀고 장착할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정비 범위입니다. 뭔 말이냐, 이상하게 왜 자꾸 말을 돌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겠습니다. AFR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공연비입니다. 공연비가 뭔데요? 공기와 에어, fuel, 연료, R, ratio, 공기와 연료의 비율입니다. 우리 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14.7대 1 이럽니다. 14.7kg의 공기와 1kg의 연료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완전연소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완전연소 조건은 좋은데 완전연소가 불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으면 14.7대 1의 공연비가 아무리 연소실로 들어가도 불완전연소에서 매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연이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연비가 안 맞아서 그러냐, 기본 정비가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기본 정비요? 이건 뭐 또 뭔 얘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기본 정비는요, 흡입이 잘 되고 있고 압축이 잘 되고 있고 배기가 잘 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공기가 들어간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흡기 클리닝 하셨죠? 그리고 또 인젝터 클리닝도 했어요. 그러면 흡기 클리닝은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 연소실로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소실로 공기가 잘 들어갔어요. 충분한 양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압축 과정에서 비정상 압축이 된다면 들어간 공기가 가열이 안 됩니다. 즉 모든 자동차는요 단열 압축 팽창입니다. 또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럴 수 있어요. 공기를 흡입해서 열이 빼앗기지 않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게 단열 압축입니다. 곧 천천히 압축하면 열이 저쪽으로 뺏겨 나가는데 빠르게 빨리 빨고 빨리 압축을 하는 순간 여기 공간 있죠? 이 공간 속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온도를 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해설할 때 T2라고 했습니다. 압축말 온도입니다. 압축말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압축 상태가 나빠지면, 압축이 잘 안되면, 가령 배터리가 없어서 엔진이 돌아가는 게 슝슝 돌아요. 근데 슝슝슝슝 돌면 압축이 빨리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슝슝 이렇게 돌면 단열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한 후에다가 이 속에다가 경유를 뿌려줘도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겁니다. 곧 연소 불량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제 아무리 좋은 공연비 조건을 가지고 연료 분사를 했어도 매연은 나옵니다. 근데요, 매연이 나오면 냄새가 없습니다. 아셨죠? 지금 오늘의 질문 요지는 냄새 아닙니까? 냄새와는 무관하다. 여기서는 매연은 정비하신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정 매연이 안 나오니까 기아 자동차 가세요 라고 한 말은 맞아요. 그런데 기아 자동차를 가도 역시 매운 매연 냄새, 매캐한 냄새,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물론 기아 자동차 대한민국에 많이 있죠. 2,000곳 될는지 모르겠네요. 전국에 체인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1,500에서 한 2,000곳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딘가는 아마 매운 매연 냄새를 해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어디를 가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매운 매연 냄새를 잡을 곳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연비가 잘 맞는 조건 플러스 압축이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배기장치도 좋아야 돼요. 근데 배기장치를 개조하거나 터졌거나 뭐 막혔거나 이러면 배기가 안 되니까 공연비 좋은 상태의 연료 분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엔진 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엔진 오일 성능이 안 좋으면요 압축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엔진 오일 추천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왜 흡기 클리닝을 해왔는지도 모르고 흡기 클리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엔진 오일이 나쁘면요 흡기가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좋으면 흡기 클리닝을 안 해도 된다. 결론은 뭐예요? 엔진 오일을 잘못 써서 압축 불량이 오고 공연비가 잘 맞춰서 연료 분사를 하고 싶어도 해주더라도 완전 연소가 안 돼서 매연이 나온다. 그 매연이 곧 어디로 막혀요? DPF에 막히죠? 배기관에 막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공기가 연소실로 빨려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매연이 나오는 차와 매연이 안 나오고 냄새가 나는 차로 분류를 한다면 99%는 매연이 나오고요. 검정 매연이 나오고 1% 정도가 매운 냄새에 매연이 나갑니다.
곧 냄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지금 흑연이 안 나오니까 검정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엔진 상태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압축도 정상, 공연비도 잘 맞게 들어간다. 이 두 가지가 만족스럽다. 플러스 이게 그겁니다. 이게 들어가고 엔진의 온도입니다. 호호, 뭔 소리예요? 엔진 온도요? 예, 맞아요. 엔진 온도가 높으면 냄새가 납니다. 눈이 따갑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매캐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정비가 잘 돼 있는 자동차라는 조건, 뭐 우리 선생님께서 보셨으니까 지금 흑연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얘는 완벽하다, 100점 맞았다 라고 한다면 엔진 온도를 내려주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엔진 온도가 무엇 때문에 높은지는 전 모릅니다. 그건 자동차를 봐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 제가 아까 질문 하나 하고 싶다고 그랬죠. 뭔 질문? 뭐를 교환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상에다가 어떤 분이 63점 어쩌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아는 체는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이요? 이런 식이에요. 그 정도의 글을 쓰려면요, 영상 속에 여기 보이십니까? 왼쪽 하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궁금하면.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드린 거고 설명해 드렸는데 뭐 아는 체는 하는데 뭘 하라는지 모르겠다. 곧 뭘 교환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주는 거예요. 교환을 해야만이 정비를 하라고 착각하는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자동차 사용자는요, 뭘 못 갈아서 뭘 못 바꿔서 안 달라는 사람 같아요. 안 바꾸고도 정비가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 엔진오일 점도가 높은 게 들어갔어요. 그럼 높은 점도로 인해서 압축이 비정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엔진오일 점도를 낮춰주세요 하죠. 그러면 엔진오일 바꾸란 얘기는 맞아요. 근데 엔진오일 바꾸되 점도를 낮춰주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점도요? 그건 봐야 돼요. 스캔 데이터를 안 보고 선생님 자동차는 엔진오일 점도가 지금 뭐 들었네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곧 엔진오일 빼서 점도 체크를 하던가 스캔 데이터를 보고 점도를 맞춰주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점도가 비정상이요. 엔진오일은 참 좋아요. 그러면 점도를 조절해주는 약품을 주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엔진오일 점도를 맞춰드립니다. 그럼 저는 엔진오일 바꾼 겁니까? 안 바꾼 겁니까? 안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엔진오일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새거 끼었는데. 그래, 새거 엔진오일 넣었으면 뭐합니까? 엔진오일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이물질로 인해서 압축 비정상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엔진오일 바꿉니다. 근데 바꾸는 것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다만 내 자동차의 엔진오일 점도가 안 맞느냐 안 맞느냐 이 판단은 정비사가 하는 거예요. 저 정비사예요. 저 현장 정비사예요. 제가 이거 앉아서 이게 셋을 하니까 저는 정비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착각들 하시던데 아닙니다. 저 찾아오시면 제가 직접 정비합니다. 그리고 진단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곧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현장 중계를 한다고 치면요, 우리 선생님 자동차를 정비한다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최소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동안 선생님들 저 카메라 따라서 제가 움직이는 모습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올려드리는 15분이나 20분짜리 영상도 길다고 대충 넘겨서 봐요. 당연히 모르죠. 무슨 말이요? 아는 체는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는 체 한다고 하기 전에 물으시란 말이에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저 전화 받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받습니다. 물론 사무실에 두고 밖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는 벨소리가 작아서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자 남겨주시면 되잖아요. 저 통화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언제쯤 한가 하니까 그때 통화하자고 하든지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욕하기 전에 제가 드린 영상을 얼마만큼 힘들게 봤느냐, 왜 대충 보느냐는 겁니다. 끝까지 자세히 보고 모르겠으면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뭔 말하는 거야? 모르면 한번 더 보면 되잖아요. 덮어버려? 그러놓고 댓글로 써요? 무슨 말이야? 아는 체는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그분이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은 자랑도 아니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보다 사는 세상이 짧지 않습니까? 그럼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제대로 알고 고쳐라,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궁금한 거 없잖아요. 있으면 물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제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저하고 상담하려면 시간당 5만원이라고 써놨어요. 1시간 동안 상담해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상담료 안 받고 상담하고 있어요. 보고 궁금해서 전화 주신 분한테 제가 해설을 잘못했나? 그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상담해드립니다. 1시간 넘게 상담하는 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충분히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고쳐야 되냐? 고칠 게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요? 가령 인젝터 바꾸세요, 고압펌프 바꾸세요, 엔진 바꾸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엔진 안 바꿔도 해결이 되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다 만족하다는 조건 하에
엔진 온도만 내려주면 된다. 엔진 온도는 어떻게 내려요? 저도 몰라요. 왜? 차를 안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각수를 교체해서 내릴 수도 있어요. 서머스탯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라지에이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라지에이터 앞에 붙여있는 팬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바꾸면 된다? 가능하죠. 그런데 다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냉각수 바꿉니다. 자, 서머스탯 바꿉니다. 워터펌프도 바꿉니다. 라지에이터도 바꿉니다. 팬도 바꿨습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5가지 다 바꾸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스캐너를 보고 엔진을 보고 뭐가 잘못됐네 라고 한다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답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발 필요없는 정비에 돈 좀 쓰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써야 할 곳에 가서 돈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데서 가서 추측으로 이것도 갈아보자 저것도 갈아보자 이렇게 해서 정비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정비사들이 보면 욕하겠는데요. 그럽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배워나간 정비사는 욕 안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왜 남들은 다 하는 당신은 인젝터 클리닝 못하게 해? 왜 우리 밖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이럴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껍데기 닦아서 뭐하냐는 거죠. 속에 들어있는 거 다시 시동 걸었다 끄면 똑같아지는데 막힌 거 관이 이물질이 뭔가 있으면 그 속에 걸 뚫어내는 거예요. 주사기 바늘 속에 오염됐다고 뭐 클리닝 한 거 보셨습니까? 주사기 소독하는 건 봐서도 주사기 소독 관 속에 이물질 묻었다고 뭐 클리닝 하는 건 못 보셨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젝터는요 그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DPF가 막혔어요. 그럼 클리닝 했어요. DPF가 막히지 않도록 뭔가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매연이란 말이죠. 매연이 나오면 DPF 클리닝 해보나 마나 또다시 막히는 거예요. 시동 걸고 나가서 1km만 가도 또 막혀요. 그런 짓을 하기 전에 엔진이 완벽한 연소, 완전한 연소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 DPF를 달아라. 5등급이 되니까 뭐 어쩌고 해라. 이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미세먼지가 나오면 미세먼지를 단속하면 되는 거죠. 왜 필요없는 DPF를 달게 만들어서 자동차 성능을 더 나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양산시키냐. 정부는요 하나는 알고 두 번째 더 좋은 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청와대에 가서 글을 쓰고 싶어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고 싶어도 자동차 사용자들이 호응을 안 해주세요. 자동차 사용자는 뭘 갈면 될 텐데 뭘 저런 걸 내가 왜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교환이요? 아닙니다. 제가 오죽했으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었어요. 당신 고혈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심장 바꾸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어느 환자 누구도 내 심장을 다른 걸로 바꾸면 고혈압이 낮아지냐 이게 물어본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 먹죠. 약 먹어서 피의 농도를 낮춰줘요. 그럼 혈압이 내려가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 약을 먹으면 합병증이 온다는 거 모르십니까? 제가 여기서 깊게 설명하면 의사들이 싫어할 테니까 제약회사 싫어할 테니까 말씀 좀 줄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의학적으로 자동차 공학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똑같은 공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아십니까? 저한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뭐라는 얘기냐고 댓글 쓰셨던 분 저한테 전화주세요. 댓글로 남의 영상에다가 초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전화번호 밝혔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찾으면 전화번호 나옵니다. 뭐 저는 영상에다가 밝혀놨으니까 궁금하면 언제든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입니까? 전화번호 017 이걸로 주시면 되는데 뭘 가지고 거기다 댓글 쓰세요? 뭘 잘했다고? 내가 당신 영상을 대충 봤어 하는 실토랑 똑같은 건데 그러지 마세요. 자, 질문 주신 냄새에 대해서 질문 주신 우리 선생님 이해하셨죠? 엔진의 온도를 내린다. 무엇을 해야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비사분을 찾아가셔서 엔진 온도를 내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요 또 하나 의심 있죠? 이거 온도 hot HOT, H, 그 다음에 cold, C가 있죠? 우리 선생님 자동차 지금 온도 계기판 여기 있죠? 여기는 정상인데 무슨 엔진 온도를 내립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내리십니다. 얘와 ECU로 들어가는 냉각수 WTS는 다릅니다. 아셨죠? 냉각수 온도가 선생님 차는 무척 높습니다. 그 높은 것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권영호 TV에 가시면요 냉각수와 관련한 엔진 온도와 관련한 영상이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영상을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이 사람 말을 믿어?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을 보기 전에 궁금하시면 문의를 주시면 우리 선생님 자동차가 정비될 수 있는 방향 진단해서 무엇을 정비하면 될 것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비해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선생님 이제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권영호 TV를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점점 여명으로 갑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모르겠다면 영상을 2번 3번 보십시오. 어떤 분처럼 5번 보니까 알겠더라 7번 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인 줄을 내가 처음에는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다. 근데 한 번만 딱 보고 나서 슬쩍 보고 나서 스피드로 막 2배속 3배속으로 보고 나서 하하 이게 뭔 말이야? 이러신다면 전화하지 마세요. 2번 3번 보시고 나서도 도저히 어떤 건 이해를 했는데 어떤 건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그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린다니까요. 이 배터리가 없어질 것 같으면 충전기 케이블 끼고라도 앉아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정비사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저 비록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학원에서 강의도 해봤고 현장 정비 요원들한테 기술을 좀 전수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또한 이 영상은요 제가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앉아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 주신 분이 그러십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보셔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운전 중에 켜놓고 운전하고 가신다. 그럼 제가 써드리는 거 그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때 또 한 번쯤 더 보세요. 저 전화 많이 받으니까 바로 다이렉트 연결 안 될 수도 있고요. 1시간 2시간 후에 통화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점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면 충분하게 설명해서 내 자동차가 무엇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꾸 되뇌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늘 복된 날 되십시오. 권영호 TV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른 주제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